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왜 잊으시냐면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 뭐 예금, 보험금, 주식 이런 건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는 다 써놓으십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연금은 빠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박정경 변호사님 모시고 이혼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좀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요즘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도 많이 하고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칼럼도 하고 있어서 좀 이혼 사건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혼과 관련한 국민연금. 어떤 거죠?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이 되시면 네. 노령연금이라는 걸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혼을 지금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과거에 이혼하신 분들이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법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법제화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건이 성립을 하면은 과거에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받을 국민연금의 상당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60세가 딱 넘었어요. 이제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나 연금 받아야지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뭐지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 배우자분이 분할연금 신청하셨다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혼했는데 어쨌든 연락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분할연금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신청했을 때 이제 알게 보통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돼서야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사전에는 안 알아보시니까요. 네. 이거 꽤 큽니다, 사실. 황당하네. 네, 이거 진짜로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실무상 네. 분할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조금 이거 법제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 5년 이상 혼인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네. 5년이 안 되면 이혼하면은 어떻게 되죠? 분할연금 못 받습니다. 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 그리고 본인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60세가 되셔야 돼요. 60세가 되시고 이혼도 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일 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혼인 기간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을 받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혼인 기간이 5년이라고 아까 제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30년 되셨던 분들이 이혼한 상황이라면 금액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혼인 기간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혼인 기간 차등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혼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 그렇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을 때 네. 뭐 재산분할 하잖아요. 그때 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사실 변호사분들도 간혹 놓치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분할연금과 관련된 판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 19년부터예요. 얼마 안 됐네. 네,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게 이 정도 때부터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소송할 때 좀 명확하게 해줘라라는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재산 분할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대법원 판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향후에 재산 분할을 그냥 청구하지 않는다 정도의 조항만 넣고 재산 분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상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협의혼을 하기도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그냥 이제 재산 분할은 향후 청구 안 합니다 라고 조항이 있어도 분할연금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명확하게 분할연금에 대해서 표시해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협의 이혼을 하시던 네. 이혼 소송을 하시던 네. 어쨌든 가정법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서류 작성할 때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왜 잊으시냐면 본인이 갖고 계신 부동산, 뭐 예금, 보험금, 주식 이런 건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는 다 써놓으십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연금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그냥 향후 재산 분할을 뭐 청구하지 않는다, 포기한다 이런 조항으로는 분할연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혼 조정하거나 재산 분할 관련 협의를 하실
때는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분할연금은 향후 비율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거며 어떤 기간으로 받을 거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나중에 연금 수령하게 됐을 때 네.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게 보통 합의가 명확한 상황, 그러니까 합의서가 있거나 네네.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뭐 조정 결정이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판결문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만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하나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거를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분들이냐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좀 덜 받게 되시는 분이겠죠.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면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갑자기 합의해달라고 해도 합의 안 해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아까 혼인 기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혼인 기간에 그 당시에 국민연금으로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국민연금공단에 뭘 내셔야 되냐면 혹시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에 별거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러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액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만약에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연금공단에 제출을 하면 네.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혼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